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북구 가족센터에서 언어발달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주희입니다. 시니어 유아 언어발달 촉진 직무교육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이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시니어 유아 언어발달 촉진 직무교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언어촉진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언어발달 지도사와 시니어 유아 언어발달 촉진 보조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언어발달의 기본 이론을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연령별 언어발달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언어 촉진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의 언어 습득과 발달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내적 요인에는 지능, 사고 능력, 장애 유무 등이 있으며 외적 요인에는 교육과 가정 환경이 포함됩니다. 특히 아동의 언어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입니다. 주 양육자가 사용하는 언어, 제공하는 언어의 자극의 양과 질,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아동이 어휘를 습득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언어 자극과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언어 발달이 지연된 아동은 문어, 구어 또는 다른 상징 체계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적고 어휘의 다양성도 부족합니다. 또한 첫 단어를 습득하는 시기가 늦고 새로운 단어나 어휘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즉, 자신의 생활 연령에 비해 기대되는 만큼의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동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 자극을 제공하여 언어 발달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 촉진 활동의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언어 능력 발달입니다. 언어 촉진 활동은 아동의 언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다양한 어휘와 문장 구조를 배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표현 능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의사소통 기술 향상입니다. 다양한 언어 활동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와의 상호작용이나 가정 내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 강화입니다.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 도구입니다. 언어 촉진 활동을 통해 아동은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히 반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언어와 사고의 연결입니다. 언어는 사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 촉진 활동은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어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 발달을 촉진합니다. 다섯째,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 향상입니다. 언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함으로써 아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자아 존중감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언어 촉진 활동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언어 발달 촉진 활동의 효과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전반적인 언어 능력 향상입니다. 정기적인 언어 촉진 활동은 어휘력, 문법,
발음 등을 개선하여 아동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학습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의사소통 기술 발전입니다. 다양한 언어 사용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포함한 전체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발전합니다. 아동은 상황에 맞는 표현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자신감 증진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기회를 통해 아동은 자기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넷째, 창의력과 사회성 증가입니다. 언어 촉진 활동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게 하여 사고의 폭을 넓힙니다. 다섯째, 사회적 기술 향상입니다.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 발달하고 대인관계가 개선됩니다. 이는 아동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정서적 안정입니다.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함으로써 아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째, 학습 동기 부여입니다. 언어 활동은 흥미롭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학습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에 필수적이며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언어발달 촉진 활동을 하고 있는 언어발달 지도사와 유아 언어발달 촉진 시니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언어발달 지원 사업의 목적으로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하고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의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합니다.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구문 발달 촉진, 대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 상담 및 자녀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 교육을 합니다. 다문화 언어 발달 지도사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언어재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전국의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활동합니다. 언어발달 지도사의 기본 자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언어발달 지도사는 아동 및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언어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 기술과 이론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아동 및 가족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친화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대상자가 주로 아동이므로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에 흥미를 가져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애정은 긍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섯 번째,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언어 발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참을성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아동이 편안하게 느끼고 자신의 속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언어 발달 지도사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면담을 통해 가족의 언어 발달 이력, 현재의 언어 사용 상황, 우려사항 등을 논의합니다. 표준화된 평가 도구나 관찰을 통해 어휘력, 문법, 발음 등 다양한 언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아동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구분하여 계획합니다.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통해 아동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부모 상담을 통해 부모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초기 평가와 비교하여 진전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 계획을 조정합니다. 유아 언어 발달 촉진 시니어 선생님은 언어 발달이 지연된 유아에게 언어 자극과 정서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유아 언어 발달 촉진 시니어 선생님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혜 아동에게 적합한 언어 촉진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동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놀이를 통해 아동이 언어적 자극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다양한 책을 읽어주면서 아동이 새로운 단어와 문장 구조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 읽기는 아동의 언어 이해력을 높이고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활동들은 아동이 언어적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언어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아 언어 발달 촉진 시니어 선생님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유아 상태 확인 및 라포 형성입니다. 첫 만남에서 아동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이 편안함을 느끼고 언어 촉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직무 활동입니다. 책 읽기 상호작용입니다. 아동과 함께 책을 읽으며 책 속 내용을 통해 언어를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확장하면서 아동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자극합니다. 역할 놀이를 통한 언어 촉진입니다. 아동이 다양한 역할을 맡아보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 표현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 놀이, 병원 놀이 등을 통해 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통한 언어 놀이입니다. 언어적 자극이 가능한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즐겁게 놀이하면서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활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촉진입니다. 일상 속 활동들, 예를 들어 간식 시간이나 옷 입기 등을 통해서도 아동과 대화를 유도하며 언어 촉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쓰기와 그리기 활동을 통한 언어 촉진입니다. 간단한 글씨나 그림 그리기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언어와 시각적 표현을 연계한 활동을 통해 언어 발달을 지원합니다. 마무리로 언어 발달 촉진 지원 일지 작성 및 공유입니다. 활동이 끝난 후 원장님 또는
담임 선생님께 그날의 활동 내용과 아동의 반응을 기록한 언어발달 촉진 지원 일지를 작성하여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활동을 계획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각 활동은 수혜 아동의 관심과 수용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활동 방식과 절차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별도 안내 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어발달 기본 이론과 이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학적 단위는 의문론, 형태론,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으로 나누어집니다. 의문론은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소들의 결합 체계입니다. 형태론은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들의 결합 체계입니다. 의미론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나 내용에 관련된 영역입니다. 구문론은 낱말들이 결합하여 구나 문장을 형성하는 체계입니다. 화용론은 말의 사용이나 기능과 연결된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살펴볼 영역은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입니다. 의미론은 언어의 내용적인 영역으로 단어나 단어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의미나 내용을 규정하는 규칙 체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조합되어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내는지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언어발달 지연을 겪는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첫 낱말을 습득하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또한 새로운 단어나 어휘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적고 그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결국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언어발달 지연 아동이 의미론적인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언어 자극과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낱말을 습득하고 그 단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두 단어로 이루어진 조합의 의미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단어가 어떻게 결합해 의미를 구성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언어 발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체, 서술 관계입니다. 실체는 대상이나 사물을 의미하고 서술은 그 실체에 대한 설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연필이야 라는 문장에서 이건 이 실체이고 연필이야가 서술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 행위 관계입니다. 대상이 특정한 행동의 목적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자를 골라요, 구두를 신어요, 공을 던져요, 밥을 먹어요 같은 문장에서 과자, 구두, 공, 밥이 대상이고 각 동작이 그 대상에 대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배경, 행위 관계입니다. 특정 배경이나 장소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때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자요, 바구니에 넣어요, 공원에서 뛰어요 같은 문장에서 침대, 바구니, 공원 이 배경이고 각각의 동작이 그 배경에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는 배경, 서술 관계입니다. 배경이 설정되고 그 배경에 대한 서술이 따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그네에 부딪혔어요 같은 문장에서 그네가 배경이고
부딪혔어요가 그에 대한 서술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 행위 관계입니다. 누가 그 행위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던져요. 엄마가 잘라요. 아빠가 넣어요. 누나가 돌려요. 등의 문장에서 내가, 엄마가, 아빠가, 누나가가 행위자이고 각각의 동작이 그 행위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의미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아이들이 언어를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단어로 이루어진 조합의 의미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단어가 결합할 때 그 관계는 더 복잡해지지만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면 아이들이 문장 구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체, 배경, 그리고 서술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여기서 실체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말하고 배경은 그 대상이 위치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서술은 그 상태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빨래가 바구니 안에 있어요 라는 문장에서 빨래는 실체이고 바구니는 배경이며 있어요가 그 실체에 대한 서술입니다. 두 번째는 배경, 대상, 행위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배경이 되는 조건이나 상황이 먼저 설정되고 대상에 대한 특정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비 올 때 우비를 입어요 라는 문장에서 비 올 때가 배경을 나타내고 우비가 대상이며 입어요가 각각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행위자, 대상, 행위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무엇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도둑을 잡아요 라는 문장에서 경찰이 행위자이고 도둑이 대상이며 잡아요가 각각의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 배경, 행위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 경우 행위자가 특정 배경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의자에 앉아요 라는 문장에서 엄마가 행위자이고 의자가 배경이며 앉아요가 각각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세 단어 조합의 의미관계는 문장의 의미를 더 세밀하게 구성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네 단어로 이루어진 조합의 의미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단어가 결합하면 문장이 더욱 구체적이고 풍부한 의미를 담게 됩니다. 네 가지 유형을 통해 그 구조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행위자, 배경, 대상, 그리고 행위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어떤 배경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하는지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칼로 당근을 잘라요 라는 문장에서 엄마가 행위자이고 칼로가 배경, 당근이 대상이며 잘라요가 그 행위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행위자, 대상, 용언을 수식하는 요소, 그리고 행위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행위자가 어떤 대상을 다룰 때 그 동작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가위로 조심히 잘라요 라는 문장에서 엄마가 행위자이고 가위로가 대상, 조심히가 용언을 수식하는 요소이며 잘라요가 그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체언을 수식하는 요소, 대상, 배경, 그리고 행위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대상이 특정한 배경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사탕 안 먹어 라는 문장에서 작은이 체언을 수식하고 사탕이 대상이며 안이 배경, 먹어가 그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경, 실체, 용언을 수식하는 요소, 그리고 서술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배경이 먼저 제시되고 그 배경에서 실체가 특정한 상태나 동작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비 많이 왔어 라는 문장에서 어제가 배경이고 비가 실체, 많이가 용언을 수식하며 왔어가 그 서술입니다. 이러한 네 단어 조합의 의미 관계를 이해하면 문장의 구조를 더 복잡하고 세밀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언어 발달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의미 언어의 결함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특정 언어적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유적 표현 이해의 어려움입니다. 아이들은 은유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 라는 표현에서 실제로 얼굴에 먹을 묻힌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어의 이해 부족입니다. 상대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저기, 나, 너, 이, 저와 같은 상대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조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라는 단어에 대해 구조적 신조어 도포, 의미적 신조어 사과, 의문적 신조어 피도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신조어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 가상적 낱말 이해 불가입니다. 아이들은 가상적인 상황에서 제시된 낱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 상자를 가리키며 이걸 전화기라고 생각하고 전화해봐 라고 했을 때 아동은 전화기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며 상자를 전화기라고 상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범주어 이해 제한입니다. 동물, 야채, 과일과 같은 범주를 나타내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여러 하위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명사보다 형용사와 동사의 습득 제한입니다. 명사에 비해 형용사와 동사,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동사나 형용사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일곱 번째, 과소, 과대 일반화입니다. 2, 3세 이후에도 과소 또는 과대 일반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남자를 모두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여덟 번째, 접속문의 의미 이해 제한입니다. 접속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민희와 수영이가 학교에 갔다 라는 문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학교에 갔다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언어의 결함은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언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문 언어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문은 언어의 형식적인 영역으로 문장 구조를 구성하는 단어 배열과 단어의 순서, 그리고 문장을 형성하기 위한 단어들의 연결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발달 지연 아동은 제한된 어휘로 인해 문장이 단순한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또래의 일반 아동들에 비해 구문을 산출하는 시기가 늦으며 주요한 문법 범주를 잘못 사용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태소의 결합에 오류가 생기고 구문적인 오류가 자주 나타납니다. 구문 언어 영역에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보면 나이에 따라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점차 복잡해집니다. 1세에는 주로 한 단어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아이는 단어 하나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시기입니다. 2세가 되면 두 단어를 결합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사용하는 문장은 행위자, 행위, 수식, 실체, 지시, 장소, 도구, 의문사, 부정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명사구와 동사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청유문, 명령문이 모두 나타나며 의문문에서는 무엇, 누구, 어디와 같은 의문사가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3세가 되면 세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활발해지고 복문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아기 우유 먹어가 있습니다. 이제 4세와 5세 아동의 구문 발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세가 되면 구문이 활발히 확대됩니다. 이 시기에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예를 들어 아빠, 맛있는 사탕 사오세요 같은 복잡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접속문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발달하여 날씨가 좋아서 소풍 갔어 와 같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5세에는 더욱 발전된 구문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능력이 생겨 뭐뭐지다 와 같은 피동형을 사용하며 사동 표현인 뭐뭐게 하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문을 활용하여 접속문을 많이 사용하며 다양한 절을 삽입하여 복잡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이처럼 나이에 따라 아이들의 구문 발달은 점점 복잡해지며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도 다양해집니다. 구문 언어의 결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법 형태소 이해 및 표현의 결함을 보입니다. 아이들은 문법 형태소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문법적 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낱말의 순서 변경 오류를 보입니다. 문장을 구성할 때 낱말의 순서를 바꾸어 잘못된 문장을 만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짧은 평균 발화 길이가 짧습니다. 구문 언어의 결함이 있는 아동들은 평균 발화 길이가 짧은 경향을 보입니다. 평균 발화 길이가 짧다는 것은 문장의 길이가 짧거나 문장이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문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문은 여러 절이 결합된 문장이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언어적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활용 언어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활용 언어는 언어의 사용 영역으로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적 맥락의 언어 사용의 규칙입니다. 언어 발달 지연 아동은 타인과 대화의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적인 단서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결과를 추론하는 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즉, 문맥을 이용하여 상대의 간접적인 표현이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화용 언어의 하위 영역 중 첫 번째로 의사소통의 의도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구하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정보, 행동, 사물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허락을 요구하거나 명료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응하기는 질문이나 요구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객관적 언급은 사물에 대한 주의를 끌고 이름을 대며 고유 특성이나 기능, 위치, 시간 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관적 진술은 개인의 평가나 내적 상태, 사물의 속성 또는 특성에 대한 주장 등을 포함합니다. 대화 내용 수신 표현은 대화 상대의 말에 대한 수용, 승인 또는 동의를 나타내며 부인이나 반대의 의견도 포함됩니다. 대화 내용 구성 요소로는 의례적 인사, 부르기, 화자 선택, 동반, 감탄 등이 있습니다. 발전된 표현으로는 농담, 경고, 놀림이 있습니다. 화용 언어의 두 번째 하위 영역은 대화 능력입니다. 대화란 참여자들이 서로 차례를 지키며 말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하위 영역은 이야기 능력입니다. 이야기는 사회적 독백처럼 맥락에서 벗어나 이루어지는 말하기를 의미합니다. 이야기 표현에는 이야기 구조, 주제의 일관성, 그리고 연결어가 포함됩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는 능력은 사실적 정보를 파악하는 것, 텍스트 간의 연결을 추론하는 것, 그리고 빠진 정보를 유추하는 능력으로 구성됩니다. 화용 언어에 결함이 있는 아동은 의사소통의 여러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정보 요청이나 반응, 감정 표현 등 다양한 언어적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중에 말 차례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고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화 개시, 주제 유지 및 전환, 대화 종료 등과 같은 기본적인 대화 기술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말 표현이 직설적이고 융통성이 부족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화용 언어에 결함이 있는 아동은 문장의 인과적 의미, 간접 표현, 완곡한 표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대화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반응을 고려하여 말의 내용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즉 표정, 강세, 억양 등의 비언어적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어나 지시어, 관계어 사용에 결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용 언어의 결함은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령별 언어 발달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연령대에 따라 발달하는 언어 능력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영유아기의 언어 발달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개월 시기입니다. 이때 아기는 첫 낱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나 주 양육자는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와 같은 단어를 말할 때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언어 표현의 기초가 형성됩니다. 다음으로 16개월 시기입니다. 아이의 어휘가 확장되면서 약 3개에서 2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아이의 세계를 넓혀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개월 시기로 넘어가면
아이는 약 50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다, 크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4개월에 도달하면 아이는 약 500개의 단어를 이해하고 그중 약 200개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듣고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 주변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28개월경에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이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서 과잉 일반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동물을 강아지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새로 배운 단어의 약 3분의 1이 과잉 일반화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는 언어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32개월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이가 약 900개의 단어를 이해하고 500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는 이제 간단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의사를 더 명확히 표현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유아기는 아이의 언어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자극과 상호작용이 아이의 언어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학령정기 아동의 언어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문법적인 구조도 빠르게 발달해 나갑니다. 먼저 36개월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는 4개에서 5개의 단어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 연결도 가능해지며 특히 뭐뭐 고를 사용해 문장을 이어나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 가고 아빠 와요 처럼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40개월이 되면 아이는 대명사를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나, 너의 사용이 혼란스러울 수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훨씬 명확해집니다. 또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내일 같은 시간 개념을 문장에 포함시킵니다. 48개월 시기로 가면 문장이 더 복잡해집니다. 아이는 4개에서 7개의 단어를 조합해 문장을 만들며 생각을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문장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52개월에는 아이의 문법 이해가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이제 아이는 문장에서 종속관계와 대등관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놀면 친구도 같이 놀아요 처럼 종속적이거나 대등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6개월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는 5개에서 8개의 단어로 더욱 길고 복잡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법 구조가 정교해지면서 이야기의 흐름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령정기 아이들은 언어 발달에 있어 문법적, 어휘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을 지켜보며 적절한 피드백과 대화를 통해 언어 능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0에서 1세 연령의 언어 발달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말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울음이나 옹알이를 통해 기본적인 호흡, 발성, 의사소통 방법을 연습하게 됩니다. 부모는 울음소리만으로도 아기의 상태나 욕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아기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생후 8개월에서 1세 사이에 아동은 첫 낱말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첫 낱말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 선택되는 경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 물, 맘마, 줘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가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리와 의미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은 언어 발달을 위한 기초적인 감각을 발달시키며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말하기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부모나 양육자가 자주 사용하는 말투나 단어가 이때 아이의 언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0에서 1세 연령대의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발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언어 발달은 크게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로 나눌 수 있는데, 수용 언어는 아이가 듣고 이해하는 능력, 표현 언어는 아이가 스스로 소리를 내고 말을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먼저 0에서 1세 수용 언어입니다. 아이는 감정에 매우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화난 음성을 들으면 울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감정적 반응이 언어 이해의 기초가 됩니다. 또 소리의 방향을 알아차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등 소리에 반응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아기는 하던 행동을 멈추거나 머리를 돌리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이리 와, 안녕 과 같은 간단한 지시에 따라 손을 벌려 손을 뻗치는 상호작용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짝짝꿍이나 빠이빠이 같은 간단한 동작 모방에도 반응하며 안 돼 같은 부정적인 지시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행동을 멈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아이가 소리와 의미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용 언어 발달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0에서 1세 표현 언어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아기가 봐봐 같은 음절을 반복하여 소리내는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점차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소리나 음절을 모방하며 옹알이에서 더 정상적인 발성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듣고 모방하는 것에서 나아가 짝짝꿍이나 까꿍놀이 같은 상호작용을 스스로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첫 단어가 출현하며 일관성 있게 3개 이상의 단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의도적으로 단어를 사용해 주변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1세에서 2세 연령대의 언어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아이들이 첫 낱말을 말한 후 꾸준히 어휘를 증가시키는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소리내기나 단어 하나만을 사용했다면, 이제 아이의 어휘력이 점차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18개월 무렵이 되면 아이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더 넓히며 감정이나 요구를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이때부터는 두 단어를 결합하여 간단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 물 줘, 엄마 가 같은 짧은 문장을 통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세에서 2세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발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세에서 2세 수용 언어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단순한 명령이나 금지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지지 마 같은 지시를 들으면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는 가족이나 익숙한 물건을 인식하고 요구에 따라 물건을 가져오거나 지적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단순한 의문사를 사용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야? 또는 뭐야? 라는 질문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한 번의 지시로 4개 이상의 익숙한 물건 중에서 2개 이상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도 발달합니다. 나에게 줘, 엄마에게 줘 같은 명령어를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으며 5개의 신체 부위를 인식하는 능력도 이 시기에 형성됩니다. 이제 1에서 2세 표현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14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는 5개에서 6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휘가 점차 증가하며 아이는 2 단어를 결합한 2 낱말 조합을 시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 깎아, 우유 줘와 같은 간단한 문장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노는 동안 환경 소리를 모방하는데 특히 동물 소리나 모터 소리 등을 따라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동사도 출현하며 줘, 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 행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숙한 가족과 사물의 이름을 대는 능력도 발달합니다. 아이는 자신에게 친숙한 사람이나 물건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며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1에서 2세는 아이가 언어를 통해 주변 세계와 소통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아이의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3세 연령대의 언어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2세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2 단어로 된 문장을 주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줘, 아빠 가와 같은 문장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문장 구조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세에서 3세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발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세에서 3세 수용 언어를 보면 아이는 동사를 이해하여 동작과 관련된 적절한 그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족 범주를 알고 이를 정세화하며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합니다. 이 시기에는 위, 아래, 안과 같은 공간 개념을 이해하고 누가, 뭐, 어디와 같은 질문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와 같은 양적 개념도 파악하게 되며 아이는 단순한 2단계 지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 주고 컵 가져와 같은 2가지 지시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또 이 시기 아이는 7개의 신체 부위를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세에서 3세 표현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주로 2단어 또는 3단어로 된 문장을 사용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가, 책 줘 같은 문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27개월에서 30개월경에는 적어도 1가지 색깔을 올바르게 말할 수 있게 되며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물었을 때 너 이름이 뭐니? 라는 질문에 자신의 이름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는 의문문을 사용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왔어? 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뭐 하는 거니? 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연필과 같은 용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아이는 자신의 대소변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뭐 해? 라고 물으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3세는 아이가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질문과 대화로 아이의 표현과 이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3세에서 4세경의 언어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3세경이 되면 한 번에 3단어 또는 그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들은 주로 주어, 목적어, 동사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예를 들어 성재 빵 먹어와 같은 단순한 문장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문장은 아이가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시기가 되면 아이가 사용하는 각 요소들이 점차 긴 절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즉, 문장이 더 복잡해지고 아이의 표현력도 더욱 다양해지면서 더 길고 자세한 문장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제 3세에서 4세의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발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세에서 4세의 수용 언어를 보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여자와 남자의 성별 구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3가지 색깔을 지적할 수 있으며 무겁다, 가볍다 또는 길다, 짧다와 같은 비교 개념도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신체 부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발전하여 손가락, 발가락, 목, 배, 가슴, 등, 무릎, 턱, 손톱 등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입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사물을 먹는 것, 입는 것, 타는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며 사물의 유사성과 차이를 이해하는 같다, 다르다 개념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제 3세에서 4세 표현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기억하여 3개의 숫자를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입니다. 뭐 하는 거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침대, 망치, 가위, 거울과 같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고프면, 잠 오면, 추우면, 손에서 피가 나면 어떡해? 라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 시기에 3가지 색깔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며 누가, 무엇, 어디, 왜, 어떻게 와 같은 의문사를 사용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발달합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나이를 말할 수 있게 되며 인칭 대명사인 너, 나, 우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3세에서 4세는 아이가 언어를 통해 더욱 풍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기로 다양한 질문과 대화를 통해 아이의 언어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4세에서 5세 시기의 언어 발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밥 먹고 누나하고 놀 거야 와 같이 여러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은 종속 접속사인 그래서, 나, 그리고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더욱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어는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아이의 의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시기에는 문법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언어 구조와 형태 면에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이는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4세에서 5세 시기의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발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용 언어 측면에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다양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쁘다, 슬프다, 화났다와 같은 감정 표현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또한 계절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해합니다. 이 아이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가운데, 마지막과 같은 순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간단한 동화의 4장면 순서를 이해하는 능력도 발전합니다. 더 크다, 더 작다와 같은 비교 개념도 파악하며 특정한 종류에 속하지 않는 그림의 이름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표현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4세에서 5세 아이들은 비교되는 문장을 사용할 때 반대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크다와 작다를 적절히 활용하여 표현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며 접속사를 활용하여 문장을 더욱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왜? 라는 질문에 대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발달합니다. 물건의 크기, 모양,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아주고 바꿔주기도 가능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도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보입니다. 4세에서 5세는 아이가 더욱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러한 언어적 상호작용은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5세에서 6세 시기의 언어 발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언어 능력이 계속 성장하고 세련되며 특히 5세경에는 문법 구조를 성인에 맞게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수용 언어 측면에서 아이들은 왼손, 오른손을 구별할 수 있으며 최상급 개념인 가장 큰을 이해합니다. 이는 아이가 물체의 크기를 비교하고 분류하는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표현 언어를 살펴보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단어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과일이다 와 같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제, 오늘, 내일, 아침, 점심, 저녁 등과 같은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일이나 부모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게 되며 문법 구조를 성인의 규칙에 맞게 사용합니다. 이는 그들의 언어 표현이 더욱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다양한 직업 역할에 대해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시니어 유아 언어 발달 촉진 직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